네, 안녕하세요. 이중 언어 교육 정책 및 방송사 컨퍼런스 Bilingual Korea Bridging Voices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웅태입니다. 네, 이 이중 언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오늘 사실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어벤져스가 모인 느낌이에요. 네, 뭔가 해결사들이 모인 느낌인데요. 오늘 이 컨퍼런스는 한국에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외국어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전남교육청의 정책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나누고자 컨퍼런스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신 참석자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례를 해주시면은 나머지 분들께서 힘차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남도 교육청 김여선 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송정 다가치 문화 도서관 김경하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호남대 영어학과 박주경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균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TBS EFM 라디오국 제작 PD 황이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산 영어방송 리포터 그리고 신라대학교 교수 하은경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컨퍼런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발언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현장 그리고 두 번째로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 두 분께 이중 언어 프로그램과 교육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견해와 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발제자분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모두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질문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은 발제가 끝나고 나서 질문에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전라남도 교육청 정책국장 김여선 국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문화 사회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 이주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국적 또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전국의 다문화 학생도 17만 명 정도이고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도 다문화 학생 수가 현재 11,588명, 비율로는 5.9% 정도로 학생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 국적은 베트남 학생들이 약 48.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학생 수는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의 순서입니다. 또 지역별로는 도시권인 여수, 순천, 목포, 광양 순으로 많고 비율로는 신안, 영암, 보성, 한평 순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가 많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 정책들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이 필요 불가결한 내용들로 바뀌어야 하는데 현장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 미비하기도 하고 현재 늦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민선 4개는 그동안 수용 정책에 머물던 다문화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남 다문화 정책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학업, 진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진로 교육, 비다문화 학생들과의 어울림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응이나 학업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전남이 이중 언어 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문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고 또 다문화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 즉 이중언어 DNA가 있겠다는 가정하에 또 이중언어 학습 환경이 좋습니다. 부모들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보다 쉽게 이중언어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외국인 가정의 경우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주 양육자인 엄마의 언어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감을 하고 원만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 배경 가정의 자녀가 대다수인데 부모가 다문화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이중언어 사용의 노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중언어 정책 그 방향이나 내용들을 개선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문화 및 이중언어 사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이중언어 사용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이중언어 동아리를 많은 수를 보급해 나가고 있고 또 이중언어 교재 지원, 또 이중언어 페스티벌, 이중언어 사용 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언어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교과 개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이중언어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단위로 이주 배경이나 또는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단위 특화된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많은 국가를 그 언어를 특화해서 지도하도록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쉽게 홍보나 또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중언어 사용 기회를 접목을 시켜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행사 시에 교육감님 인사말을 학생이 이중언어로 통역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3월에 다문화 대전환을 알리면서 백인의 다문화 원탁 토론을 했는데 이때에 교육감 인사말을 장성중에 있는 학생이 베트남어로 통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베트남 MOU를 맺으러 갔는데 이때에 순천여고 학생을 또 데리고 가서 베트남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이때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쟁이 많이 붙어서요. 그리고 또 교육감 중국 방문 시에는 외국어고 학생이 중국어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근래에 12월 달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작은 학교 박람회를 하였는데 이때 이중언어 페스티벌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모 또래와 함께하는 이중언어 페스티벌을 운영했는데 이때 나온 언어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우크라이어 이런 다양한 그 언어들이 나왔는데 특히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따갈로그어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하는 걸 보고 저는 언어가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학생의 그 표현이 굉장히 수려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학생들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행사장에 지구촌 가족에게 보내는 이중언어 손편지 쓰기를 해서 전시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이중언어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 과정을 목포, 나주, 한평, 완도 지역에서 60여여 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 지금 외국어 센터 또는 글로벌 센터가 있는데
이런 센터들을 활용해서 이중 언어 프로그램들을 특화해서 운영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첫 아이 학부모 대기, 사춘기 학부모 대기 등 학부모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중 언어 안내서들을 개발 보급하고 있고, 또 학교생활 안내장을 이중 언어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올해 어떤 이중 언어 정책들을 발판으로 해서 더 강점 개발을 하고 또 정책 학교 공모들을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이중 언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자 하고, 특히 이중 언어 강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데, 이런 강사들을 그 인력풀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현장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이중 언어 성공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감님 언어를 통역했던 장성의 모모 중학교의 학생이 중도 입국한 지 3년 된 중2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말이 없고 앉아서 조용히 자기만의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베트남어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군 교육청 이중언어 대회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고, 이 자리에 아버지가 오셔서 그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집에서는 학생이 한국어도 어눌하고 학업도 뒤진다. 또 가정에서도 식구들하고 대화를 안 나누기 때문에 늘 걱정이었는데 이중언어 대회에서 상을 받으니까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그 해에 도대에 참가해서 은상을 받으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희망을 찾고 너무 좋아하면서, 또 세 가정을 이루어서 세 동생 두 명이 있는데 그 도면까지 포함해서 아빠가 애가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방문해서 아버지와 동생이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에 대한 통역을 또 그 학생이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버지가 입양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전체가 화목해지고 또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고, 아버지가 이제 학원 등록비 같은 것을 대주면서 이 학생이 이제 학업 성적 능력도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네. 네, 국장님 말씀을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네, 방금 전에 마지막에 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에 이주 배경 가정 자녀가 이주 배경이라는 것을 쉽사리 드러낼 수가 없고 사회 편견 때문에, 그래서 이중언어 사용의 노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이 참 공감도 됐고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는데요. 잠시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발자분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 아무래도 교육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을 찾고 또 양성해내는 게 어려운 일일 텐데요. 지금 현재 그 이중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셨고, 양성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또 그 교사 교육관은 또 누구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학교단에서는 또래 간의 언어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중언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교육감님과 이제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방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향상은 가장 좋은 방법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 하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그 노출 기회를 이제 많이 주는 그런 체제들이고, 전문 인력 양성은 지속적으로 그 이주배경 여성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에게도, 이제 선생님들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까지도 같이 이제 그 기회들이 되면은 이런 전문가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과정을 지금 현재 열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제를 약 5분에서 6분 이내로 가져가고 질문은 한 2분 정도에서 받는 선으로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질문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첫 번째 발제자라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셈인데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시간이 5분이 좀 이제 경과할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광주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 김경아 과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광산구는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정 학생이 가장 많고 산단 지역인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적으로 차츰 분포 지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다문화 학생의 일부 학교 편중 현상과 학생 증가 추이에 따른 교육 수요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하여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광주 송정도서관을 광주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다가치 교육과를 신설하여 다문화 교육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은 다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포용교육 실현을 운영 목표로 기존의 도서관 업무와 함께 다문화 탈북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 거점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광주 다문화 학생 수는 2023년 4월 1일 교육 통계 기준 초, 중, 고 4,884명, 비율로는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은 감소하며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 밀집 현상이 두드러지며 다문화 학생이 20%가 넘는 밀집 학교가 초등 4교, 15%가 넘는 중등 2교가 있으며 특히 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언어권 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다문화 교육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민선사기 이정선 교육감께서는 2010년 전 세계가 상호 연계되는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이 평등과 민주주의 가치 정립 방법을 제시한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집필하셨고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 사업으로 2023년 4월 다가치 센터를 개소하여 우리 지역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은 다문화 감수성 제고, 언어 및 한국어 교육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지원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 이중 언어 교육 추진 방향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가정 및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자아 정체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광주광역시 교육청 다문화 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통역,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그 밖에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이중언어 관련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중언어 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운영하고 교재를 보급합니다. 동서남북 광산구 5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동화 읽어주는 학부모를 통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중언어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였고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개교에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도서 구입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초, 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수행평가 등을 번역,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시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 연수로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대상 생활 러시아어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중학교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러시아어과 및 대학생과 연계한 이중언어 교육 및 진로 관련 특강을 하였습니다. 2023년 광주 이중언어 성과입니다. 이중언어 말하기 지역대회 수상자 4명이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1명, 교육부 장관상 은상 1, 동상 2 전원 수상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본인의 모국어인 필리핀, 일본,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어로 동화를 읽어주는 이중언어 교육으로 학생 189명, 학부모 강사 66명 등이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 47명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중언어 강사 59명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다문화 학생의 교육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이중언어를 지원하고 이중언어 강사 운영의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학교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이중언어 강사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 34명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이중언어로 통역해주는 학교 현장의 이중언어 강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의 방문이 잦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등의 이중언어 자료를 배포하여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 교육 제도와 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은 추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초등 글로벌 학교 이중언어 테마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다같이 북출판 및 다같이 영상 페스티벌을 합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을 합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부모 나라를 방문하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경호 과장님께서 발제를 마쳐 주셨고요. 저는 이제 서울 근교에서 있다가 이사 온 지 광주로 온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다문화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이중언어나 다문화 관련 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거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뭐 다른 교육청,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거의 전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전례들이 혹시 있는 걸 알고 계실까요? 질문 사항이었는데 사실. 아, 그러셨군요. 경남도 교육청 그리고 광주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문할 걸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하셔가지고 다른 본의 아니게 제가 질문을 예. 그래서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 현황들은 어떤지 뭐 이를테면 언어의 차이가 있는지 주로 이제 우리 지역은 동남아 위주의 뭐 언어였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뭐 우리랑 뭐 비슷한지 아니면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좀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제 각 시도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또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애국인의 그런 상황들이 다르고 우리 전남하고 광주도 벌써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그 맞는 형태의 어떤 언어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가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 정책들이 주로 3, 4개 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유치원부터서. 영어는 이제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 지역 언어 또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다문화 사람들의 그 언어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들을 이렇게 추구해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아마
수용 정책이 이제 그동안 많이 우리나라는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다문 학생들의 이해도제고 그다음에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런 수용 정책보다는 실리 정책이 가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저희 전남에서의 주장이고 전국적으로도 이중언어 대회 같은 거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조와 같이 지역에 맞는 형태의 이중언어 교육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가야 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의 사례들을 조금 공부하기 위하여 그 경주 지역과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 수는 이 추이는 비슷합니다. 일반 학생 수는 좀 줄어드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지역을 갔을 때는 거기는 폐교를 이제 아예 리모델링을 하여서 전체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그 언어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아이들의 이중 언어 교육도 교육청마다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굉장히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도 많고 경기도도 다문화 학생이 아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도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관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또 지역과 협력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7년까지 타 부서하고 이렇게 협력하여서 이주 배경 학생 대상 그 인재 양성 공문을 이제 저희들이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그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 관계부처하고 협동해서 2024년부터 이중 언어 등 강점을 지닌 이주 배경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식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우수 인재 장학금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중 언어 학습,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학 등을 활용한 해외 방문 프로그램, 지역 대학을 활용한 이중 언어 학습 집중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요. 미취학, 초등학년기 아동의 이중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센터와 연계한 이중 언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이중 언어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 지역마다 이 이중 언어의 소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김혜선 국장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2024년부터 이런 강점을 지닌 언어의 강점을 지닌 이런 이주 배경의 학생들에게 더 적극적인 대학교까지 지원되는 정책들도 시행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오늘 컨퍼런스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을 어떻게 저희 미디어, 방송과 이제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질문들이 그런 의견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다음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제자분께서는 TBS EFM 라디오국 황희규 제작 PD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BS EFM의 황희규 PD라고 하고요. 굉장히 무거운 토픽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파악을 한 상태는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발제하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발제할 내용하고 좀 관계가 된 내용이라서 저는 2009년부터 이제 EFM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제작 PD이고요. 올해 1월부터는 그 아침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1012, 1013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겸 PD로서 이제 방송을 만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가족과 이민을 미국에 가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 근무를 하다가 2001년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상에서 일단은 EFM 개국 당시부터 일단 99% 이상 이 영어로만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뭐 누구도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PD들 사이에서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희 개국 그 취지 자체가 원래는 이제 주한 외국인을 위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 언어 방송을 시도한 것은 처음에 이제 샘 오치리라는 코미디언 있죠. 코미디언이 아니 연예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렉 싱어가 진행했던 맨 온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샘 오치리 이분의 이제 유창한 한국어를 좀 이제 강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이중 언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게 이제 되었던 거고요. 샘 오추리가 이제 영어 한국어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어만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중 언어 방식이 그 한국분 청취자들의 유입을 도왔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 온 에어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샘 오추리가 그만두고 그 뒤를 이은 그 한희준 진행자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오히려 너무 많이 써서 이게 과연 영어 방송인가? 이 영어 방송의 이 정체성을 해친다는 우려까지 좀 나온 상태였습니다. 특히 PD들 사이에서. 근데 결국 이 청취자 유입의 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알렉산더 그 서사무엘 진행하던 K 라이드 역시 이중 언어. 그다음에 또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국어 천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취지에 맞게 이제 이중 언어 포맷을 사용했고요. 현재는 그 이수림 PD가 진행하는 아침에 모닝 그루브,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1012, 1013 이중 언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1012, 1013 같은 경우는 영어, 한국어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이 이중 언어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구사의 가장 큰 이유는 청취자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그런 취지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중에 핵심 사안이나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고, 아니면 영어 원고 중에 등장하는 뭐 중요 표현이나 단어 같은 것을 한국어로 다시 한번 짚어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진행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구현이 됐는데, 뭐 감탄사 같은 것을 특히 한국어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와 대박이다, 뭐 요즘 표현으로 미쳤다, 막 이 뭐 올바른 언어의 사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감탄사 같은 것을 이제 한국어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청취자의 반응은 아무래도 이 청취 목적에 따라서 100% 영어 이제 본토 발음을 듣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비판적인 피드백이 많이 있었고요, 간혹 있었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영어 방송은 굳이 한국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이중 언어 방식이 이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그 로컬라이즈된 그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영어 라디오를 듣는 대부분의 이제 청취자가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자들이 아니라는 점, 또 그다음에 더 많은 유입을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 다수의 청취자의 영어 수준에 좀 맞춘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종용된 프로그램인데 This Morning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100% 능숙한 사람이 들어도 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소외되었을 그런 청취자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긍정적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진행자가 약간 한국적인 영어를 구사한다, 편안하게 들리는 영어를 구사한다, 뭔가 이국적이고 본토의 느낌보다는 약간 한국적인 정서의 느낌을 받는 것을 선호한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특정 주제를 다루는 방식 역시 좀 한국적인 정서하고 사고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이중 언어 방송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 원고 중 어떤 부분을 한국어로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는 뭐 진행자가 편한 대로 얘기하다가 뭐 생각 안 나면 한국말로 하고, 편안하면 또 미국어로 하고, 좀 약간 그 unprofessional한 그런 면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한국어의 배치를 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어, 그런 거 있죠. 교포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할 때 굉장히 혼란감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왜 말을 저렇게 하는지. 약간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중 언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영어, 한국어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 진행자가 높은 플루언시가 물론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정리된 그런 이중 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BS 같은 경우는 이미 이중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의 그런 포맷이고요. 저희 영어 3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 속에서의 영어 방송, 뭐 대놓고 이제 교육 방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키는 방송이랑 전략을 갖고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EBS 같은 경우는 뭐 통역, 해설의 개념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혼용적인 사용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언어 방송을 저는 국내 청취자 또 해외 청취자용으로 따로 디자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청취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해외 청취자 같은 경우는 엑스패트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또 배우는 측면 또 영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따로따로의 어떤 전략과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황희규 PD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웨이백 위디오나 GFN에서 하는 이중언어 방송에서도 느끼는 점들을 상당히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느끼는 이중언어 경험이 교육 정책에도 추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제자분께 이제 질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허가사항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네, 부산 영어 방송에서는 방통위 허가사항에 영어 이외에는 20%만 쓰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혹시 TBS EFM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노네오 같은 경우는 한 진행자가 너무 한국말 많이 써서 이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오는 게 아니냐 또 말씀하신 그 방통위 부분 또 약간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무래도 제작 PD들이나 진행자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는지 이제 한국어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쓰는 건 좀 지양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그걸 꼭 20%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영어 방송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가운데 한국어 사용을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서 뭐 20%, 30% 정도까지 하자는 그 정도의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뭐 기왕 말을 하셨으니까 그럼 광주 영어 방송도 똑같은 방통위 그거를 따르고 있는 건가요? 20%? 저희는 방통위 규제가 있었다가 저희가 방송 허가를 새로 받으면서 그 규제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한국어와 영어의 비율을 섞어서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저는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PD님께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중언어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딜레마가 영어와 한국어의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구사자가 방송을 하다 보면 한계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대1을 지키면서도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저도 원칙은 한국어로 말할 때는 완벽하게 한국어로 구사하고 영어 단어를 섞지 않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한국어를 섞지 않는 소위 말하는 교포 영어나 교포 한국어는 쓰지 않도록 한다가 원칙이긴 하지만 이 언어의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 스페인어랑
영어를 스페니쉬랑 영어를 같이 쓰는 이중 언어 방송 또는 일어 영어 또는 또 다른 제가 그 전 세계 이중 언어 방송을 들었을 때는 한 언어로 문장을 끝내지 않고 양쪽 또는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흐름을 타듯이 써서 완벽한 한 언어를 쓰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그리고 청취자나 나중에 이 방송국과 그리고 교육 정책을 함께 합쳐서 나갈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큰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교육 정책자들 아니면은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혼합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비율도 물론 뭐 이제 정해서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특성이 언어를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코드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그 코드 스위치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를 다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언어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B라는 언어를 쓰는가는 이게 굉장히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 하는 건데 사실 방송에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의 장점은 그런 자연스러운 언어를 학습자들이나 청취자들에게 노출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문장을 완벽하게 한 언어로만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뉘앙스나 또 그 상황이나 주제에 따라서 한국어를 하든 중에도 이 표현은 반드시 영어로 할 때가 더 표현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영어 방송사에서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색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그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영어를 이중 언어로 보지 않습니다. 그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이중 언어로 볼 정도로 영어는 만민 공통어로 한국어처럼 이렇게 지금 교육에서는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그런 가치로 본다고 하면은 영어는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와 그 언어는 소통, 공감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사회가 진입이 되면 무엇보다도 소통이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한 6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소통 자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 언어를 모르게 되면. 근데 이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에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까지도 모든 그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 있거든요. 그러면 손짓 발짓을 다 이용해서 지금 그 서로 소통을 해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 방송의 그 가치는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이 영어 방송이 앞으로 그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이 이게 가야 될 때에는 이런 다문화 사회의 어떤 가치들을 담아서 방송이 거듭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다국적 그 애국인들을 위해서 통역이나 또는 언어들을 이렇게 많이 도입해서 같이 간다고 하면 이제 애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방송이 이런 중요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 발상의 전환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박주균 교수님께서는 코드 스위칭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두 가지 언어를 좀 더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것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혜선 국장님께서는 교육계에서는 지금 영어를 이중 언어로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만국 공통어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광주 영어 방송에서도 사실 이제 영어를 상당히 중요한 외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베트남 방송과 중국어 방송을 함께 하면서 다른 언어들을 함께 가져가려는 시도를 사실상의 다국어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언어 사이의 이런 자유로운 흐름, 코드 스위칭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언어로의 다양한 방송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사실 저는 아까 전에 그 황희규 PD님께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 있어서 이중언어 방송에 있어서 정말 질문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따가 시간이 나면 좀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영어방송 리포터 그리고 신라대학교 하은경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방송국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2009년에 개국을 했고요. 부산 유일의 다국어 방송입니다. 먼저 영어 방송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현재 한국어, 영어 혼용 방송도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로 송출되는 중국어 방송이 있고 다음에 주말에만 송출되는 베트남 방송이 있습니다. 이중 언어 방송부터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4PM 듀오라고 해서 엔터 에듀테인먼트라고 하시던데요. 이제 약간 교육과 재미를 같이 잡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오전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4PM 듀오는 남자 진행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분은 외국분, 한 분은 교포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영어, 한국어가 매우 능숙해서 대체로는 이제 영어로 방송을 리드를 하시고 이제 한국어로 조금 이제 랩업을 한다든지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데요. 월드와이드는 부산 로컬 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전문가를 모셔다가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영어 뉴스가 이 서울 뉴스 중심으로만 이렇게 외국 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부산 지역 뉴스를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월드와이드에서 부산 이 지역 뉴스들을 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가지고 송출하는 기능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는 부산의 정치가 혹은 부산의 기업가 혹은 또 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대체로 그 인터뷰들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진행이 되면 대체로 그건 사전 녹음 방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실 분이 본인의 원고를 전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빠지지 않고 다 번역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원고를 읽어 주시면 그 진행자가 또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하는 형태로 그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은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외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피드백이 좋은 게 이 방송이 아니고서는 부산의 지역 뉴스를 알 길이 없다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용 방송을 했을 때는 조금 저희 부산에서는 유독 이런 컴플레인이 많은데요.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어색하게 할 때는 별로 컴플레인이 없다가 이 한국 분들이 영어 액센트가 있다 혹은 뭔가 더 이런 관사의 실수를 했다 그럼 컴플레인이 정말 물밀듯이 막 이렇게 밀려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이렇게 다큐를 하나 제작을 한 게 있었어요. 그 다큐 제목이 뭐였냐면요. 좋은 영어, 나쁜 영어, 이상한 영어, 영어 차별에 대한 고발 특집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2013년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 지원작으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인들이 본인의 발음이나 억양이나 말소리에 자신감을 왜 갖지 못하나 그리고 표준 영어란 도대체 뭐냐? 미국 영어냐? 영국 영어냐? 미국 영어도 영어고 호주 영어도 영어고 영국 영어도 영어고 다 영어고 뭐 인도 영어도 영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미국식 영어에 집착하는가? 이제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만들어진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출연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억양과 말소리라는 게 그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뭔가 잘못한 것 없다. 그 소제목이 뭐였냐면요. 당신의 한국식 영어 말소리는 잘못이 없다로 결론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조금 재밌는 다큐가 최근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중 언어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방송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부산이 또 후쿠오카랑 자매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후쿠오카에 있는 러브 FM이라는 라디오 방송국과 자매 방송국인데요. 이 방송국이야말로 정말 이 이중 언어, 다중 언어를 지향하는 방송국이세요. 이 방송국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 지역 특성상 자연재해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재난 방송의 형태로 이 다국어 방송이 시작이 된 거였대요. 그래서 국영 방송으로 있다가 결국 이제 민간 방송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국은요 하루 종일 모든 언어가 다 나옵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다양한 언어가 일본어랑 같이 나오는데요. 이 바이링구얼이신 DJ 분들 뭐 일본어랑 한국어를 하는 이런 바이링구어 분이 한 분이 이제 진행해가지고 언어를 교체하면서 쓰시기도 하고요. 혹은 또 외국 분과 일본 분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방송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다국어 방송사로서 굉장히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영어 방송 네 하은경 리포터님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 하은경 교수님께서 네 발제를 맞춰주셨고요. 제가 중간에 잠깐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김여선 국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조만간 이제 출발을 하셔야 돼서 그 전에 많은 분들께 드려야 될 원래 방송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 했었는데 이 공통 질문을 지금 먼저 국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은경 교수님 쪽에 이제 아까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참석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께 오늘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통 질문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향후에 방송사와 교육청이 교육계가 협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특히 김여선 국장님과 그리고 김경호 과장님께 생각하시는 이중언어 교육과 이 방송국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은경 리포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영어 사용할 때에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잘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처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소통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다국적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때에 그 방송국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교육 언어 플랫폼들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앞장서서 지금과 같은 조그마한 이런 그 공간에서 교육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그에 대한 컨텐츠를 논의를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이렇게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동남아 쪽이 앞장서서 이렇게 교육 컨텐츠들을 다국어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방송국과 함께 열어 나가야 될 그런 세계라고 보고 또 이제 자막이나 언어 사용들 아까 한건 교수님께서 리포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각도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그 언어 가치를 희등되지 않고 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주어서 그 다른 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적응도 하고 나의 그 자존감을 다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어 방송에서 진행해 주신 이중 언어의 교육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선 국장님. 네, 일단은 먼저 자리를 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전에 발제해 주셨던 부산 영어 방송 하은경 리포터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측면에서 아까 전에 이제 하은경 리포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공감한 부분들은 저희 GFN에서 이제 지역 소식을 전할 때도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여기 아니면 영어로 지역 뉴스, 광주 전남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부산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영어 좋은 영어 또는 잘하는 영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음에 대한 또는 미국 영어에 대한 환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발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미국적 영어 아니면은 또 요즘에는 뭐 호주 영어가 굉장히 또 각광을 받더라고요. 저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BF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진행자를 선발하실 때 그 기준이 이 사람이 방송을 잘하느냐 아니면 완벽한 영어를 하는 사람이냐 굉장히 그 딜레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진행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방송인데 한국어를 50% 이상 거의 70% 정도 쓰는 분이 계셔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방송을 잘해요. 그래서 필요해요 저희에겐.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진행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큐처럼 정말 그냥 우리는 그런 좋은 영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어면 좋은 영어다라는 어떤 취지로 또 진행자를 선발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PD님 제가 이게 약간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울만큼 부산은 또 이 진행자의 풀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국 분들이 한국에서 2가지 이상의 잡을 얻기 위해서는 또 비자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자를 선발하는데 저희도 항상 그걸 먼저 딜레마로 두긴 합니다. 진행을 잘하는 친구가 더 좋은 진행자인가 혹은 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진 진행자가 더 좋은 진행자인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저희가 선택권이 굉장히 넓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때마다 좀 케바케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들이 없으실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다음 혹시 교수님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말로는 국제어로서의 영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작한 지가 1800년 때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 영어로 처음에는 사실은 미국 영어가 아니었는데 미국 영어로 하면서 그 사실은 교육 과정에 미국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영어는 미국 영어다라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교육을 하면서 여러 언어를 하게 되면 혼돈을 준다라는 또 생각들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제 평가할 때도 다양한 언어를 했을 때 평가도 어렵고 이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미국 영어 일변도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미국 영어가 아니면 무슨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까지 인식이 되어서 방송에도 저도 기억할 때 우리 광주 영어 방송에서도 뉴질랜드 출신 진행자도 있었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고 나서 네. 뭔가 좀 다른 긍정적인 피드백이 좀 있었나요? 네, 사실 이 다큐멘터리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은 많았습니다만 사실 이 전체적인 시각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K 드라마 열풍이나 뭐 BTS 열풍이나 K-팝 열풍 이런 한류를 통해 가지고 점점 우리 이 밑에 세대들은 조금 한국식 어떤 것에 조금 더 자긍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식 영어, 이 Koreanized 된 액센트에도 결국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 전문가분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좋은 영어나 아니면은 뭔가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한 관념도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문답이었습니다. 저 그러면은 다음 발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발제는 이제 제가 GFN 관련해서 발제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중언어 교육 정책과 방송 매체에 나아갈 길로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GFN의 노력과 성과에서 GFN의 여러 방송 중에서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이중 언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짤막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GFN의 나아갈 길에서 이 이중 언어라는 포맷을 방송의 재료로 생각해 볼 때 이 재료를 가장 잘 신선하게 잘 살려서 교육 정책과 버무려서 청취자 및 언어 학습자에게 이제 영양 가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세 가지 키워드로 두 번째 주제를 세 가지 키워드로 간략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첫 번째는 이제 재미있는 티키타카, 두 번째는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 세 번째는 소통.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GFN의 노력과 성과. 이 GFN은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아우르는 이 다중언어 방송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이제 영한 방송의 경우에는 거의 2014년, 15년 정도에 이제 방송을 제가 세러데이 브런치를 맡아서 그 이전에 이제 박주경 교수님께서도 네 세러데이 브런치를 호스트를 해주셨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를 시도한 이제 GFN의 초기 방송들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위클리 리뷰를 했었어요. 아 위클리 리뷰를 하셨군요. 아 네 그렇으면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이 세러데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GFN에서 방송을 할 때 그 주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광주 근교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직접 스튜디오를 초청해서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어가 사용이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한국어랑 이제 영어의 비율을 잘 맞춰가는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이 토요일 오전 방송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어 청취자와 이 비율 수가 크게 늘어서 그때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1년 3월 18일이 되고 이때 GFN의 이제 본격 영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웨이백 비디오가 전파를 탔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 시간, 황금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이제 저와 그리고 다른 진행자 한 분이 생방을 하면서 외신 보도랑 국내 보도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2시간 내내 청취자분들이 보낸 문자를 읽으면서 청취자분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라는 생각보다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퇴근할 때쯤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들 얘기해 주면서도 늘 함께하는 친구 같은 방송. 저녁 뭐 먹는지 청취자분들이 문자 같은 거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다시 뉴스 전달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 수신율이 거의 70% 가까이 상승했고 이제 오전 시간에 100% 영어로 진행하는 This Morning 광주와 더불어서 이제 GF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살펴보실 텐데요. 신짜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전파를 탔고요. 현재는 토일 주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베트남어 방송이 나가는데요. 먹방 트렌드를 타고 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지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광주 KBS 뉴스에서 우리 GFN 안쌉 광주가 이 베트남 국영 방송을 통해서 베트남 전역으로 방송된다는 보도를 내보낼 정도로 이 전남의 베트남 공동체 및 베트남 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경우 Listen to China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중국어 청취자들과 중국어 학습을 원하는 한국인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방송도 중국어 대 한국어의 비율이 70대 30, 80대 20 정도로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가끔 방송 들어도 어느 정도 방송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GFN의 나아갈 길을 좀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GFN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해외 사례들, 영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또는 영어 힌디어 이렇게 외국의 이중언어 방송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청취율이 높은 이중언어 방송은 A라는 내용을 말하고 나서 A-로 번역해서 다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국어로 A를 말했으면 영어로 바로 B로 말하는 식으로 반복을 피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way back with you에서 쓰는 포맷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한 방송의 경우에 앞부분에 영어로 얘기합니다. 뭐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 U.S. held a summit in Hanoi. 하고 나서 갑자기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정상 모두 일단 전기차 배터리의 관세 혜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앞에 영어를 못 알아들은 분들도 두 나라 정상들이 전기차 배터리 얘기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반복을 피하면서도 양쪽 언어의 청취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앞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바로 똑같이 번역하지 않고도 뉴스나 방송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언어 학습자들과 일반 청취자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마케팅 용어로 보자면 이제 리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송 기법이자 스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의 중요한 주안점 중에 첫 번째인 교육 정책과 방송 매체의 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그 재미있는 티키타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중 언어 방송의 생명은 양쪽 언어를 시시각각 자유롭게 넘나드는 티키타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구사하는 방송인뿐만 아니라 청취하는 학습자도 몰입도가 높아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고급 동시 통역 기술에 노출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노출 이후에는 학습 곡선이 이제 도약을 크게 이루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이제 공부가 아니라 오락처럼 재미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수능 따로, 토익 따로, 토익 스피킹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컨텐츠, 예를 들어서 유행어 초월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트위치 중계나 게임 방송 같은 걸 저희가 이중언어로 다루고 직접 학생들이 출연하거나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방송으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성과를 번역 대회나 협업 프로젝트로 키워서 이 교육계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은 학생 및 학습자의 역량도 늘고 교육계도 방송계도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어 초월 번역 콘텐츠는요,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웨이백 위디오에서 최근에 이제 시사 용어 중에 제품의 용량이나 내용물을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은 채 줄이고 가격은 낮추지 않은,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shrinkf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shrink, 축소한다, 줄인다. inflation은 inflation에서 나왔는데 번역해 보면 축소형 물가 상승, 뭐 상당히 딱딱해지거나 원 뜻이 짐작이 안 갑니다. 근데 이걸 재치 있게 초월 번역을 한 경우에는 이 영화 타짜에서 나왔던 이 눈속임 기술, 눈속임으로 상대를 속이면서 손이 눈보다 빠르다. 바로 이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밑장 빼기가 shrinkflation과 결이 닿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 기술에 넘어가는 상대인 소비자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당하니까 여기서도 접점이 있고요. 이중 언어의 묘미는 양쪽 문화랑 컨텐츠를 다 오가면서 양쪽의 청취자와 학습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요점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선망하고 유창해지기를 원하는 언어지만 전남 지역의 다문화 과정에 뿌리를 둔 많은 학생들은 이 보수적인 우리 사회 장벽에 가로막혀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본래 국적이 개발도상국일 경우엔 그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정체성의 혼란도 심하게 겪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중언어 방송이나 교육 정책을 생각할 때 영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런 다문화 과정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언어, 아까 전에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베트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언어를 함께 채택을 해서 이분들을 끌어안고 전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교육계와 방송계에서 맡아야 하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과 방송 매체가 만나서 이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인 이 근본적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이 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미흡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네. 아니 질문보다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앞으로의 방향 이거를 지금 너무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맞는 말씀 이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좀 생략하고 바로 다음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은 호남대 영어학과 이제 박주경 교수님 발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주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중 언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정의를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먼저 가신 그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영어는 이중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먼저 이중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bilingual이라고 하는데 bilingual은 이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이 뭐냐면 두 개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중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그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그 바이링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바로 노출이 되면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compound bilingual이라는 용어를 써요. 복합적 이중 언어 사용자. 또 보통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주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언어를 배우는 경우, 그때는 등위 이중 언어 사용자라는 영어를 써서 coordinate bilingual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중 언어와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중 언어다 그러면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둘 다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하나의 언어가 더 우세하고 또 더 선호해서 그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언어를 거의 균등하게 하는 사람을 균형적인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불균형적인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균형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어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 어떤 언어를 선호하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더 잘하니까, 어떤 언어가 더 편하니까, 아니면 어떤 그 뉘앙스상 어떤 얘기를 할 때는 A라는 언어가 더 맞으니까 이런 여러 등등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선호를 할 수가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중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국민들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라든지 국제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국가의 언어를 하나를 더 얹혀서 한국어 플러스 그 언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가산적인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additive bilingualism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산적인 이중 언어 사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좀 힘이 없는 그래서 그 언어의 어떤 소중함보다는 좀 부끄러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유형의 이중 언어 경우에는 subtractive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실 다문화라는 용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한국 언어와 문화가 아닌 다른 언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언어 원래 모국어나 모문화를 한국어와 더불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아까 이제 전남 그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가치를 높이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언어 문화적인 배경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또 지역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광주 영어 방송이 처음에는 영어 방송으로 2009년에 출발을 해서 이제 2023년 오늘에 와서 이중 언어 교육 또는 이중 언어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09년에 우리가 영어 방송으로 시작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한국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할 때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그러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했고 한국인들도 영어를 이게 방송을 통해서 뭔가 영어를 자꾸 배워야지 이런 교육적인 데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 어떤 구성 분포도나 이런 것도 이제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한국의 어떤 위상도 국제적으로 좀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중 언어 방송 또는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영어 교육 또는 이중 언어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방송과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서로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방송이 우선 학교 교실에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은 이게 교육 과정이라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도 정해져야 되고 심지어는 단어 개수도 정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방송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청취자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것 방송도 뭐 초급자를 위한 방송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교육 방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육을 어떤 목적 중에 하나로는 하지만 교육 전용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넘나들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또 다양한 어떤 그 내용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authenticity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 교과서 저자들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게 교과서를 쓸 때는 학습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며서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원래는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어 개수가 정형에다 있다 보니까 이게 끊어서 좀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제한적인 거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거를 살리는 것이 방송이 이중 언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청취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방송에서 영어는 뭐 차치하고 일단 소위 말하는 소외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수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언어를 방송에서 다룬다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자긍심 또 자기 문화를 높이 할 수 있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문화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 교육의 방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실 수업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 입력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그거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문화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문화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현지의 뉴스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일상 대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자나 또는 청취자들이 그 해당 언어를 실제 그 습득도 할 수 있고 또 사용 능력도 강화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언어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학습자나 청취자들한테는 자신감이나 또는 자긍심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방송이라는 어떤 기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학습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주제도 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폭넓은 주제를 다룸으로 해서 어떤 언어 능력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종윤 교수님. 사실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 이제 방송과 교육계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이따가 어차피 공통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각 분들께 종합적인 답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마지막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균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7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마지막 분은 발제자는 되게 긴장합니다. 이렇게 할 말이 새로운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또 여기 지금 발제라고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저는 사실은 발제라는 생각보다 대화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게 왔고요. 근데 내용 자체는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았고 제가 몰랐던 그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교육 정책들 이런 것들을 너무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사례들 많이 배웠고 뭐 발제하라고 사실은 저한테 좀 준비해온 게 있지만 그건 이미 많이 지금 논의 속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제가 하여튼 선생님들 발제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점심시간이 오바돼서 그래서 이제 들었던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재밌었던 개념은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어는 이제 이중 언어가 아니다. 이 개념이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아까 영어 방송이 됐든 혹은 이중 언어 방송이 됐든 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학교 현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 수업을 해요.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강의를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 강의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이제 100% 영어로 하는 거고 B형은 영어를 아마 한 30%만 하면 되고 이제 한국말 70% 하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근데 30%도 사실은 스포큰 잉글리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파워포인트 이것만 영어로 만들면 그거 이제 영어 강의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거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영어 강의 혈액형도 아니고 무슨 A형, B형 나눠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는 학생들한테 혼선을 주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100%로 이제 하자는 주의였는데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영어 방송의 그런 미래 그리고 교육에 주는 함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녹아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 영어 방송을 출퇴근 시간에 이제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퇴근 시간에 듣는 게 Way Back With You 그게 이제 이중 언어 방송의 한 사례죠. 지금 광주 영어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고 코리안 뭐였죠? K-pop 피에스타는 사실은 자주는 못 들어요. 그냥 이제 연구실에 있다가 그냥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가끔씩 듣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이제 재밌게 듣고 있고 그리고 다나한 씨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제 재밌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진정한 하여튼 이중 언어 방송의 이런 이제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CBS에서 하고 있는 그런 K-pop 잉글리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저는 몰랐었고 주말에 이제 이걸 조금 들어봤는데 이거 들으면서 제가 대학 때 고등학교 대학 때
오성식의 뭐 굿모닝 팝스, 그다음에 뭐 이보영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들으면서 뭐 새로운 건 없다, 새로운 건 없고 이제 바뀐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회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하고 새로운 형태로 리바이벌하는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 뭡니까 피식 대학에서 하는 그런 피식 쇼. 사실 이것도 이제 봤는데 피식 대학이 있는 건 알았는데 피식 쇼를 하는 건 몰랐었어요.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걸 보니까는 그것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렇게 상도 수상하고 뭐 이랬던데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하는 그 레이트 나이트 코미디 쇼 포맷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아까도 이제 그 발제 속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EE라고 하는데 그런 포맷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기존 그 지상파 혹은 뭐 저기 그 에어웨이브를 쓰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소재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슈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게 그런 틈새의 그런 마켓을 찾는 데는 뭐 유용성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항상 저는 의문이 있고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 유튜브에서 하는 뭐 술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또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 피식 쇼도 봤더니 사실은 막 저기 막 맥주 이렇게 놔놓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글쎄 그게 조금 살짝 이제 우려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사실은 이제 이중 언어가 됐든 뭐 다중 언어가 됐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렇게 국제화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뭐 국제화된 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통하는데 언어를 모르고서는 사실은 대화가 안 되겠죠. 대화도 안 되고 뭐 남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언어에 대한 리터러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조받고 교육을 받고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미디어가 하나의 이제 언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영어 방송, 광주 영어 방송이 됐든 부산 영어 방송이 됐든 혹은 서울 TBS가 됐든 이건 사실은 이중의 그런 사회적 그 의무 혹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중요성이 있는 건데 뭔가 하니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그런 사명도 해야 되지만 또 언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사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중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미디어 환경에 맞게끔 그런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하자면 광주 영어 방송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박주경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이제 15주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15년 사이에 정말 괄목할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괄목할 성장을 했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건 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이 아마 이 얘기를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GFN은 사실은 광주 포린 네트워크인데, 근데 이제 한국의 네이밍은 사실은 광주 영어 방송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그런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냥 광주 뭐 다국어 방송, 뭐 외국어 방송 이런 본 네이밍을 찾을 때도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광주 전남 저기 상황들, 광주 그런 그 다국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제 이름 찾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포맷을 봤더니 사실은 이 자리에 다 한국인들만 앉아가지고 한국인들이 지금 영어 방송이 됐든 다국어 방송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정말로 자신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당사자인 외국인들도 한두 명 정도 있었으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어쩔까. 이게 사실은 이제
GFN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과 관련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좀 참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웨이백 위드도 뭐 두 분하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 참여 뭐 이런 것들 하시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참여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협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산 영어 방송 같은 경우 그 후쿠오카에 있는 러브 FM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거기랑 뭐 같이 뭐 협업하는 거 있는지 하신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예. 후쿠오카 분들이 예. 저희 방송에 이제 전화로 통신원 역할을 해서요. 후쿠오카 소식을 전해주는 게 있고 다음에 또 저희 부산 소식을 후쿠오카에 전달해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그 통신원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광주 영어 방송도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아까 중국이나 뭐 베트남 뭐 이런 그 나라에 있는 뭐 방송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방법들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이것도 사실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하고 이제 협업하는 것들 아까 조선대학교 러시아 학과하고 그런 전남교육청이 협업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주교육청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처럼 뭐 우리 대학에도 사실은 뭐 이제 그 신문 방송사에 뭐 트리뷴이라는 그런 영자 신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하고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런 정말 공익적인 그런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끝으로 제 뭐 발제 아닌 그런 뭐 코멘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균수 교수님. 그러면은 사실 마지막 부분에 협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각 분들께 드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1, 2분 이내로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각 분들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양분처럼 이제 잘 쟁여놓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아까 전에 이 국장님 계실 때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이거였죠. 이 교육 현장 및 미디어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 발언자분들께서 전문적인 견해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이제 미디어 분야에선 저희가 생각하는 이중 언어 교육 및 방송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우리가 오늘의 컨퍼런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제안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최대한 간략하게 빨리 핵심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황희규 PD님과 그리고 하은경 리포터님께서는 이제 컨퍼런스를 다 참석하시고 나서 어떤 식의 협업 방안들이 이제 교육계와 방송계가 함께할 수 있는 협업 방안들이 혹시 떠오르셨는지 어떤 구상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든 생각이요. 좀 오늘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약간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초반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이중 언어 그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책들 뭐 교육청에서 또 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 지금 현재 방송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이중 언어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개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한국어를 쓰는 이중 언어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 이민으로 오신 이제 소수 민족들이 쓰는 이중 언어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인식의 변화 또한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한국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센티멘트는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포에 대해서 그냥 딱히 이유 없이 그냥 반감이 드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소수 민족의 이중 언어에 대한 그런 시선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인종차별 레이시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는 두 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한국어 이중 언어, 그다음에 소수민족 이중 언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다른 솔루션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런 혼란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먼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한 먼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좀 더 톨러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식 변화에 일단 먼저 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하은경 리포터님 교수님께서는 네.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저희 방송국이 그 교육청과 함께했던 연계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예전에 했었던 사업들 중에서는 심지어 약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고등학교에 일정한 시간에 저희 방송을 틀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좀 학생들의 방송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교육청에서 공문의 형태로 학교에 배포돼가지고 학생들에게 듣는 것을 장려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약간 엄청 성공적이었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 방송의 질이 더 높아지면 결국 이 청취자들은 다 흡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돌고 돌아 했습니다. 네, 더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사실 학교 쉬는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중언어 방송에 노출이 되게 쉬는 시간 같은데 틀어주자라는 이런 방안들은 GFN에서도 이 교육 정책자분들과 나눴을 때 숱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한계 이제 이점도 있지만 한계에 대해서도 모두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교수님 그리고 전남교육청 김경호 과장님 이제 광주 손정 다가치 문화도서관 김경호 과장님 이 두 분께 방금 전 질문인 이제 교육 현장과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어떤 협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그거를 소비자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가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협업이 뭐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은 아무래도 어떤 틀 안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다 작용하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청취자를 좀 확보하고 또 프로그램을 알리고 방송을 알리고 하려면 이제 다양한 기관 또 뭐 기구 또 사람들 단체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육청 잘 활용을 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이 다문화 센터라든지 다른 뭐라 그러죠? 지역 기관에서도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하고도 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이주민 단체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문자뿐만이 아니라 직접 출연을 해서 뭘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모국에 있는 어떤 누구와 연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 송정 다가치 문화도서관 김경호 과장님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모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성해온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간략하게 이제 라디오 방송은 음성이 주 매체이기 때문에 언어 및 이중언어 교육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과 교육청 이렇게 같이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모든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황희규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오늘의 주제가 너무 덩어리가 크다.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방송의 결이 이제 따로 이 주제가 따로 잡히고 더불어서 소수민족 측을 배려하는 그런 방송을 잡는 것은 또 다른 주제로 두 가지 주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방송 미디어와 이 교육계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 주제로 좀 더 세분화됐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번에 만날 기회가 될 때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리포터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면 당연히 퀄리티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학습자나 아니면 소수민족 분들을 자연스럽게 섭외하거나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은 굳이 어떤 교육적인 방송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길 것이다라고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 아니 저는 뭐 아까 사실은 그 뭐 협업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뭐 우리 황 PD님의 고민하고 어떤 맥이 닿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영어 방송이 됐든 다국어 방송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뭐 하여튼 한 10년,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보면 이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하여튼 글로벌라이제이션마저도 하여튼 이중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에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실은 뭐 서울은 뭐 되게 백인 위주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동남아 위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까 도대체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으로 저는 이제 읽히는데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까 저기 뭐 우리 대학하고 뭐 협업하라 이제 그런 얘기 그냥 툭 던졌는데 솔직히 우리 대학에서도 사실은 영자신문사하고 국자신문사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공동 취재도 좀 하고 그러라 그래도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다르면 사실은 이게 참 안 되더라고. 왜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건 알지만 뭐 답은 제가 못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DEI 해서 뭐 다이버시티, 뭐 이퀄티, 그다음에 인클루시브니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GFN의 그 모토가 뭐죠? The More Variety, The Better Society라는 건데, 하여튼 뭐 힘들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선생님들이 주셨던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기관들과의 그런 손 내밀고 그리고 손 잡고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런 뭐 하여튼 뭐 명쾌한 답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중요한 발언자를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김균수 교수님, 죄송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교육청의 이중 언어 정책 그리고 이중 언어 방송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학술적 견해까지 살펴봤는데요. 캐나다 인지 심리학의 대가인 프랭크 스미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기 계신 소중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요. 네. One language sets you in a career for life. Two languages open every door along the way. 한 가지 언어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두 가지 언어는 그 길에 놓인 모든 문을 열어준다는 뜻인데요.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지만 하나 이상의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대화와 새로운 경험이 가능해지죠. 세계적으로 다문화와 다양성이 강조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중언어 방송은 선택보다는 이제 필수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 나눴던 경험담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이중언어 방송과 교육을 위해서 지역의 방송계와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소중한 시간과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중언어 교육 정책 및 방송사 컨퍼런스 Bilingual Korea Bridging Voices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흥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